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의 주식학교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해 드렸던 내용인데 좀 더 요약을 해서 알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어갔을 때 별명이 생겼었죠. 천슬라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어가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넘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더 대박인 거는 우리나라 K배터리 누적 수주가 1100조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아무래도 규모나 캐파가 크다 보니까 기업의 시가총액 하나가 1000조라는 상징이랑 누적 수주가 1100조가 넘어가는 상징이랑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K배터리에 대한 성장력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랑 우리나라 K배터리랑도 견주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많은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좋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1100조 전망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385조, SK온이 300조, 삼성 SDI가 100조, 그리고 기타 중소기업이 기타 한 100조 정도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1000억이 넘어간다라는 전망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쪽에서 수주가 추가로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삼성 SDI에서는 수주가 조금 미미한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좀 더 수주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간다라고 하면은 1100조 이상 이제 1300조까지도 우리가 누적 수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K배터리는 한국을 주도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에 대한 누적 수주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전망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모든 공정을 풀 공정으로 돌리더라도 이 수주 금액을 다 맞추지 못할 정도의 많은 배터리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배터리 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보급률을 보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 한 13%에서 1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정부 지원 보조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나마 전기차 캐파를 빠르게 안정적으로 잡는 흐름이 있었죠. 근데 좀 생각보다 더디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이유는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충전 속도 그리고 출력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출력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겠죠. 그리고 충전 속도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경유라든지 휘발유 차에 기름을 넣고 다시 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길어봤자 1, 2분이면 충분히 넣고 출발할 수가 있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전기차 모델이 80% 충전을 하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연기관 자동차랑 비교를 했을 때는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1, 2분이면 충전하던 사람들이 차를 바꿔서 20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도 한 300km에서 400km 정도 제한적인 출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능면이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500km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주행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긴 한데 비교적 지리상으로 땅덩어리가 좁은 한국에서는 500km만 달릴 수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많은 출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점유율은 이제 서서히 불편한 요소들을 하나둘씩 해소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출력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충전 속도도 점차적으로 기술력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쪽으로도 소재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맥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던 초전도체 쪽으로도 이게 물질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충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재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맥신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규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력에 대해서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보급 점유율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25년도에는 30% 정도 점유율을 채울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남은 배터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라고 치면은 한 20%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전기차 배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80%에 대한 용량이 남아 있더라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저항값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저항값, 우리가 초전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저항값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들어오는데 저항이 생기면서 온전하게 그 전기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올라가면은 전기차는 출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속도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달리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품인데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효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20%를 사용을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 남은 이 전기차 배터리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 출력이 조금 덜 들어가도 되는 그런 전자기기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ESS로 에너지 저장 요소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 보급이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 이미 보급이 되고 있어서 한 5년에서 10년이면은 20%를 사용한 재활용 배터리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에는 출력이 낮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활용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ESS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계속해서 연기가 돼서 리턴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배터리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재활용 배터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요소라든지 다양한 상품에서도 전기차 배터리를 응용한 산업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예시를 들게 되면은 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 경기장이 네덜란드 구단인 아약스라는 구단입니다. 여기 홈구장인데 여기에 깔려있는 게 친환경으로 다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ESS를 응용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놓고 그걸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친환경 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은 서서히 이제 친환경 배터리를 통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이거를 응용하면서 좀 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20% 사용을 하고 재활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80%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진짜로 폐배터리가 되겠죠. 이 폐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철 같은 게 굉장히 비쌉니다.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망간 이런 게 들어가는 원료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이 폐배터리에서 리튬이나 망간, 염, 니켈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리턴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고 있고 폐배터리에 대한 향후 전망도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보급이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를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산업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축이 될 수가 있는 게 2차 전지 배터리의 산업이 더욱더 성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급률이 더 증가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배터리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산업들이 새롭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배터리가 다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는 효과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리턴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 그리고 이 배터리가 생성이 됨으로써 성장할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수요가 증가되는 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는 메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산업 자체에 밸류에이션을 섣불리 먹이면서 벌써부터 고평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웃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지금도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바라봐도 되는 산업이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 계속해서
계속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 전지는 단순 산업이 아니라 시대를 주도하는 메가 트렌드로 이미 변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종목을 어떤 타점으로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을 리서치하면서 내용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그 입장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 같이 학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